장례식 다음 날의 실종자.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바로 다음 날, 그 남자는 왜 사라졌을까? 슬픔에 잠적한 걸까? 아니면 그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를 본 걸까? 사진 한 장, 시선 하나, 손끝에 미세한 떨림. 그날 장례식장은 이미 사건의 시작이었다. 고은정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나이 62.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남편 윤태수는 64. 아내의 영정 앞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고 통곡도 없었다. 그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윤태수는 연락이 끊겼다. 집은 잠겨 있었고 휴대폰은 집안에 놓여 있었다. 지갑과 신분증도 그대로였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데려간 것처럼. 형사 정우진은 이 실종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장례식 다음 날 사라진 사람. 슬픔 때문이라기엔 남겨진 흔적이 너무 이상했다. 정우진은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날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조문객들이 남긴 사진, 장례식장 내부 CCTV, 외부 주차장 영상까지. 문제는 사진 속 윤태수의 시선이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 늘 같은 방향, 같은 지점. 관 뒤편, 조문객 대기석 근처였다. 그곳에 있던 인물은 3명. 아내의 여동생 고미영, 오래된 친구이자 사업 동료 박재호, 그리고 장례식장을 관리하던 직원 1명. 정우진은 먼저 고미영을 만났다. 언니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자주 끊겼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다음은 박재호. 그는 윤태수와 오랜 사업 파트너였다. 장례식 날 윤태수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고 했다.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형사는 장례식장 CCTV를 확대해 분석했다. 윤태수는 관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다. 그 순간 고미영이 시선을 피한다. 정우진은 아내 고은정의 사망 기록을 다시 살폈다. 심장마비. 하지만 사망 전날 병원 기록에는 남지 않은 방문자가 있었다. 보험 서류를 담당하던 외부 상담사였다. 그 상담사는 박재호가 소개한 인물이었다. 보험금 수령인은 윤태수. 금액은 상당했다. 하지만 보험 계약 변경 기록이 있었다. 사망 한 달 전 수령인이 고미영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우진은 이 사실을 윤태수가 장례식장에서 알았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사진 속 그의 손떨림, 굳어진 표정, 그리고 다음 날의 실종. 결정적인 단서는 장례식장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었다. 관 옆에서 고미영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이제 알았어. 그 문장은 윤태수의 휴대폰 메모 기록과 일치했다. 윤태수는 장례식이 끝난 뒤 박재호를 만나러 나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윤태수의 휴대폰은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다. 며칠 뒤 외곽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윤태수였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사망 시각은 장례식 당일 밤. 박재호는 끝내 자백했다. 윤태수가 보험계약 변경 사실을 알아챘고 고미영과 공모한 사실을 추궁했다고 했다. 말다툼은 격해졌고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고미영 역시 공범이었다. 언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다. 약물로 유도된 심장마비였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다. 정우진은 사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장례식은 죽음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사진 한 장, 시선 하나, 그리고 다음 날의 실종. 사건은 이미 장례식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건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